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역사문화특별법 개정으로 마한 문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마한 시대 말무덤으로 평가받고 있는 군산대 고분군이 20년 만에 다시 발굴을 시작합니다. 군산시가 올해 1억 원에 들여 유물 분포를 파악하고 시골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익산 다이로움이 시 재정 투입 대비 3.6배 이상의 경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경제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조정 등을 통해 익산시 투입 예산을 줄이고 참여 주체를 생산자나 기업까지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익산시가 동북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한 지 4년이 지났지만 부지를 확정조차 못한 채 제자리 걸음입니다. 익산시는 기존 어양동 부지가 최적지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의회 일부에서는 대체 부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역사문화특별법 개정으로 마한 문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마한 시대 말무덤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군산대 고분군이 20년 만에 다시 발굴을 시작합니다. 지난 2001년 지표조사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발굴은 10%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군산시가 올해 1억 원을 들여 유물 분포를 파악하고 시굴 조사를 통해 유적이 확인되면 문화재 지정을 추진합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대 월명산줄기에서 발굴된 말무덤. 20여 년 전 발굴을 통해 옹관묘와 토각묘가 묻힌 무덤군이 발견됐습니다. 무덤 안에서는 2, 3세기 마한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격자무늬 토기와 소형 철제 농공구 등 50여 점이 출토됐습니다. 학계에서는 전북에서 발굴된 마한 시대 무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왕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묘와 거주지가 한 곳에 있는 생활 흔적이 발견된 경우는 극히 드물어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롱동 고분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그 10기 중에 2기 발굴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유물하고 묘지의 형태나 구조들이 일단 전북 지역에서 발견된 마한의 분구묘 중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 유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전라북도 지역의 마한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유적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죠. 말무덤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2001년 군산대 박물관이 지표조사를 통해 처음 학계에 보고된 후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10개의 무덤 가운데 발굴이 이루어진 것은 2기에 불과하고 나머지 8기는 잡초에 묻혀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가치는 높이 평가받고 있지만 예산 지원이 뒤따르지 못하다 보니 문화재 지정 또한 미뤄지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군산시가 처음으로 시굴 조사를 위한 예산 1억 원을 들여 발굴합니다. 군산대 같은 경우 말무덤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한번 저희가 이제 시굴조사 정밀조사 해보다 보면은 역사적으로 이제 마한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역사 보존이나 많은 문화재 지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 역사문화권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마한 유적 발굴과 연구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마한의 말무덤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군산대 무덤군. 방치된 지 20여 년 만에 마한의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오늘 또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이스타항공 회삿돈 횡령 배임 혐의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이 의원과 범행을 함께한 이스타항공 재무팀장이자 조카인 A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또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했으며 이로 인해 이스타항공에 430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의 존립 근거를 담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사업 추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률안은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의 설립 목적과 국가 지원금을 포함한 운영 재원, 민간 전문가 채용, 이사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박물관은 내년에 완공되며 전시 공간과 새만금 유산 발굴, 연구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한화에너지 군산공장이 석탄 화력 열병합 발전소를 액화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화에너지는 ESG 경영 강화 차원에서 군산공장의 보일러 연료를 LNG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화에너지가 군산공장을 LNG 열병합 발전소로 전환하는 데는 수천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공장은 435톤급 순환 유동층 보일러 1기와 250톤급 2기에 대해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산 짬뽕 라면과 부셔먹는 라면 스낵 뽀사부까가 태전그룹 ONK의 헬스케어 전문 쇼핑몰에 입점됐습니다. 군산 원협은 의약품과 건강보조식품의 온라인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오더스테이션에 라면으로는 처음으로 입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점은 지역의 특산물인 흰 찰쌀보리가 당뇨와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되고 친환경 농산물을 주로 사용하면서 높이 평가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군산 짬뽕 라면은 전국의 대형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백화점, 온라인에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익산 다이로움이 지자체 재정 투입 대비 3.6배 이상의 경제 효과를 거둔 걸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다이로움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조정 등을 통해 익산시 투입 예산을 줄이고 또 순환 경제 모델을 생산자나 기업까지 확장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발행된 익산 다이로움. 지난해 9월까지 4,217억 원어치가 발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익산시는 충전 인센티브와 소비 촉진 지원금으로 550억 원, 운영비 26억 원 등을 합해 자체 예산 576억 원을 썼습니다. 전주대 산학협력단이 익산 다이로움 경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효과는 2,126억 원으로 익산시 재정 투입 대비 3.6배 이상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소상공인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를 의미하는 소상공인 가맹점 전환 효과는 561억 원, 타 지역 상권으로 유출을 방지한 역내 소비 전환 효과는 1,409억 원, 다이로움이 유발한 소비 촉진 비율인 이전 지출 순소비 증대 효과는 156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익산 시민은 다이로움을 애양심 표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익산 시민 1,300여 명을 대상으로 물어봤더니 지역 경제를 위해 다이로움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고무적인 건 뭐냐면 다이로움을 이용하는 것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인식이 아직도 있고 그 동기가 약 58% 정도 되는데 상당히 큰 겁니다. 하지만 다이로움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예산 부담 완화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올해도 3천억 원어치가 발행되는 상황이어서 지금의 인센티브를 유지한다면 익산시 예산 부담은 최대 450억 원까지 예상되는 상황. 때문에 굳이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지역 내 소비가 가능한 업종을 선별해 페이백 축소 또는 할인 대상 충전한도 조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다이로움 순환경제 모델을 개별 소비자나 점포에 국한하지 말고 지역 생산자나 기업 단위까지 넓히면 지역 화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지금 현재 B2C잖아요. 근데 이걸 B2B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뭐 농가 생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농가 생산자들을 갖다가 가맹점으로 끌어들이고요. 익산시는 전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다이로움 운영 정책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고도화하게 그 확대할 기능을 영역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이걸 그 토대로 해서 만들어 봐야 이제. 지역 경제를 살리자며 도입된 익산 다이로움. 경제 파급 효과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에 걸맞는 정책 변화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 공공배달앱인 배달의 명수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977명 가운데 1,902명, 96.2%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지난 2020년 84.1%에 비해
12.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배달앱을 2개 이상 이용하는 소비자는 84%며 배달의 명수만 사용하는 소비자는 20%로 조사됐습니다. 또 배달의 명수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군산사랑 상품권 사용이 8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익산시의 아동복지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됩니다. 시는 결식고려 아동에게 부식을 지원하던 아동급식 단가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수당은 기존 7세 미만 아동에서 8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 통장 지원 한도는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올해 군산의 문화부문 예산이 전체 예산의 2% 정도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문화부문 예산은 278억 원으로 전체 예산 1조 3천억 원의 2.13%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문화예술 예산은 20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59%, 지난해 165억 원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반면 문화재 예산은 70억 원으로 지난해 87억 원보다 0.7%가 줄었습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합당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4일간에 걸쳐 권리당원 83만 991명을 대상으로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투표를 진행한 결과 26만 4,965명이 참여했고 이 중 83%가 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중앙위원회를 열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2018년 익산시가 동북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났음에도 시의 계획 변경과 주민 반대 등으로 부지 확정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복지관 건립이 제자리인 데는 익산시의 일방적인 계획 변경과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해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익산시는 98억 원을 들여 2022년까지 동북권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겠다는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으나 2020년 돌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후 8번 공원 이지구를 복지관 부지로 정한 후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포함시켜 건립하려 했지만 개발 사업자가 포기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어양동 이편한 세상 아파트 옆 도시숲을 부지로 정하고 노인회관과 함께 복지관 건립을 추진했지만 주민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추진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복지관 건립이 4년째 제자리인 데에는 익산시의 일방적 계획 변경과 의견 수렴의 부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철회와 민간특례 사업으로의 변경이 일방적으로 이뤄졌고 어양동으로 부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복지관 건립 후보지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어양동 후보지의 경우 2018년 진행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1순위로 지정된 곳. 하지만 이미 4년이 지나 용역을 진행했을 때와 다르게 주변 여건이 많이 변했고 주차와 교통 문제 등이 있어 복지관을 짓기 위한 최적의 부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왕 늦어진 김에 급하게 일방적으로 또 시가 추진하기보다는 주민들과 충분히 의견 소통하고 또 다른 후보지들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모두가 합의하는 방향으로 좀 더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어양동 부지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어 복지관 후보지로 최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대체 부지로 거론되는 곳은 시설물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개발 사업자가 나타나야만 건립을 할 수 있어 복지관 후보지로 적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설명회를 통해 반대 주민들을 설득, 어양동 부지에 복지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주민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른 후보지를 물색할 방침입니다. 4년째 제자리인 동북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문제. 2022년 상반기에는 적극 추진하겠다는 익산시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 만에 4,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3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4,007명, 해외 유입 381명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749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는 52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6,166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58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0명, 익산 12명, 군산 8명, 부안 7명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역학조사 결과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줄을 이뤘고 익산의 한 종교시설에서 6건의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1,517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일 기준 0.85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오미크론 검출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1일 오미크론 확진자 5명이 발생한 이후 지난 8일 기준 오미크론 누적 확진자는 292명까지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오미크론 검출률은 지난해 12월 둘째 주의 경우 3.2%에 그쳤지만 이달 첫째 주에는 20.8%까지 증가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위반한 차량 3,000대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10일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로 5등급 차량 67,284대 운행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운행한 3,093대에 대해 경고장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불법 소각행위 한 건도 적발해 조치했습니다. 도내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직인이 찍힌 허위 임명장이 나돌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경남 지역에 이어 도내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직인이 찍힌 허위 임명장이 나돌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중앙당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임명장은 당사자의 동의와 확인을 거쳐 직접 찾아가도록 하고 있다며 온라인이나 우편 등으로 임명장이 왔다면 도당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농생명 산업 육성에 1조 6,3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스마트 농생명 1,867억 원, 제값받는 농업 3,294억 원, 사람 찾는 농촌 1,603억 원, 보람찬 농민 9,630억 원 등입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고도화, 광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립, 귀농, 귀촌 둥지마을 조성, 농촌인력 중개센터 확대 등입니다. 지난 용담땡 과다방류로 피해를 입은 무주와 금산 등 4개 군 지역 주민들이 침수 피해 전액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주민들은 오늘 14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2차 조정회의를 진행한다며 이 자리에서 전액 보상이 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조정 결과가 합당하지 않으면 소송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용담땡 과다방류로 4개 군 지역에서 주택과 농경지, 축사 등이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분쟁조정위는 549억 원의 보상금을 놓고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투약하고 길거리에서 행패를 부린 연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안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2시쯤 전주시 중화산동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30대 A씨와 20대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약을 투약한 이후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행인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현석입니다. 주한미군 군산비행장 인근에 군 전투기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군 공항 소음 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보상금은 군산 지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지급될 예정이며 이 신청에 대한 심의는 9월에 진행해
10월 조정 결정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군산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은 옥서면과 미성동, 옥구읍, 소룡동 등 2,175명입니다. 익산시가 수집한 민간 기록물이 시민에게 공개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민간 기록물 수집 공모전 전시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광복군이 사용한 포대를 비롯해 이리 농림학교 졸업기념 사진첩과 대동 청년단 사진 등 다양한 민간 기록물이 공개됩니다. 지난해 익산시가 처음으로 진행한 민간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통해 740여 점이 모아졌습니다. 코레일의 설 명절 승차권 예매가 지난 설과 동일하게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설 명절 승차권 예매는 모든 노선에 대해 어제부터 오는 13일까지 사흘 동안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오늘은 경부와 중부 내륙선 등을 판매하고 내일은 호남, 전라, 영동선 등에 대해 1인 편도 4장, 왕복 8장까지 판매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창측 좌선만 판매하며 입석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영등 일동 통장협의회가 관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익산 영등 이동 아이사랑 유치원이 행정복지센터에 백미 200kg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쌀은 저소득 다자녀 가구와 홀몸 노인 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영하 12도, 최고기온은 0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영하 1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영하 5도에서 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1.5m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